여러분, 혹시 광활한 그리고 미지의 영역인 우주의 역사는 어떻게 되고 사람은 왜 태어났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하여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평생 동안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질문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을 내려준 외계인이 있습니다. 우연히 겹치고 겹쳐 아주 극악의 확률로 실제 살아있는 외계인을 대면하는 일이 벌어졌고, 또 그 중에서도 희박한 확률로 외계인과 대화한 사례에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전세계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UFO 사건인 로스웰 UFO 추락 사건 때의 일인데요. 그들과 어떻게 만났고 그들이 해준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그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47년 7월 3일 미국 로스웰 인근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윌리엄 브레질이 로스웰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서 알 수 없는 물체가 하늘에서 추락한 잔해를 발견하고 그 지역의 보안관과 지역 신문사에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은 즉각 현장 조사 인력을 이끌고 현장을 방문하여 잔해를 수거하게 되었는데요. 그 비행기 안에는 외계인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사망한 상태였으나 단 한 명의 외계인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 외계인은 그 자리에서 생포되어 CIA 비밀기지로 이동하게 되었죠. 당시 미 공군 간호장교였던 마틸다 메겔로이는 어떤 생존자든 치료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하달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틸다는 유일하게 살아있던 외계인을 처음 만나게 되고, 유일하게 무장하지 않은 자신에게 텔레파시로 소통을 시도한다는 것을 마틸다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언어인지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마음으로 자신도 다친 그를 위한다는 사인을 보내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틸다는 외계인의 텔레파시가 자신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상부에 보고하였고, 군 상부에선 외계인과의 인터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인터뷰 임무는 전적으로 마틸다에게 2개월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마틸다는 그 외계인의 이름을 에어럴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에어럴에게 마틸다는 영어가 적힌 한 권의 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외계인은 책에 관심을 가지며 읽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틸다는 과학, 문화, 역사 등 모든 장르의 책들을 가져다 주었고, 에어럴은 그 수많은 책을 순식간에 읽고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쯤 시간이 흐르고 에어럴은 여느 날처럼 책을 가져다 주는 마틸다에게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에어럴의 첫 마디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었다 였죠. 그리곤 나의 고향인 도메인의 국가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선에서 인류가 엄청난 깨달음과 이전에 알지 못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도록 설명해준다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마틸다는 우주의 역사와 인류의 비밀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어럴은 먼저 우주에는 크게 두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속한 도메인, 나머지 하나는 도메인이 생기기 아주 오래전부터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을 지배해온 구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은하계에서 지구가 있는 구역을 담당하는 도메인 원정대에 소속된 군인이고 조종사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우주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죠. 당시 에어럴이 말해준 우주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구제국은 어둠의 세력이며 극악무도한 세력이다. 반대로 도메인은 빛의 세력이며 선한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반대되는 도메인과 구제국은 수십만 년 전부터 우주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하였고, 도메인의 기술과 문명이 엄청나게 빠른 발전을 이루며 세력을 확장하고 결국 구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말이죠. 그리고 원래 지구는 구제국 세력이 관리하였으나 전쟁의 승리 후 도메인 소유의 행성으로 도메인에서 관리하는 영역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제국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고 자신들의 핵심 중앙본부를 한 행성의 지하기지에 숨겨두고 언젠가 다시 도메인에게 우주의 패권을 탈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제국 잔당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했죠. 또한 인류에 대해서도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에어럴은 우선 모든 생명체는 영원불멸의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인간도 영원불멸의 존재라고 하였죠. 영원불멸의 생명체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이 존재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구의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영원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말이죠. 생각지도 못한 너무 놀라운 얘기를 들어서일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마틸다는 처음엔 바로 납득을 하진 못했습니다. 이런 마틸다의 감정을 읽었던 걸까요? 에어럴은 그녀가 이해할 수 있게 직접 경험시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곤 마틸다는 순간 자신의 육신에서 자신이 분리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았을 때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즉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해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마음을 가진 마틸다를 에어럴은 느꼈고 곧 다시 육신으로 마틸다의 영혼이 돌아오게 되었죠. 후에 마틸다는 이때를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이런 환희와 감동의 기쁨은 나 인생 처음 느끼는 기분이었어요 라고 말이죠. 그리곤 더욱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분리되어 있는데 육신은 유한하지만 정신, 즉 영혼은 무한하게 죽지 않고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제국이 우주를 점령하고 있을 당시 지구는 우주의 범죄자 중에서도 아주 악질인 범죄자들과 구제국 세력에 대항하는 혁명가들을 기억을 지운 뒤 감금한 행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혁명가들 중 대다수가 예술적으로 재능이 뛰어난 존재들이었는데 이런 혁명가들이 많이 수용되어서 지구가 다른 어떤 행성들보다 예술가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였죠. 또한 사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인간이 죽게 되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면서 지워졌던 이전의 기억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의 기억이 돌아온 영혼은 자신의 고향의 행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구 그리고 우리 은하계를 떠나려 하지만 예전 구제국이 설치해놓은 전자스크린망에 걸리게 되고 그것에 걸리는 순간 영혼은 강력한 정기적 세뇌 과정을 거쳐 다시 기억을 잃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잃은 영혼에게 전자스크린망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하나의 명령어를 주입시키고 이 영혼은 다시 지구로 돌아와 인간의 육신을 얻어 환생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인간은 무한히 반복하게 된다고 말이죠. 따라서 우주의 외계인들은 모두 지구를 벗어날 수 없는 감옥 행성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틸다는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선한 세력인 도메인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제 도메인이 지구를 관리한다면 구제국의 잔존물인 전자스크린망을 없애주어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냐고 하였죠. 그에 대해 에어럴은 대답해 주었습니다. 현재 지구에 있는 영혼들 중 악질의 범죄자 영혼들도 꽤나 있는데 이 영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말이죠. 그리고 구제국이 설치해놓은 전자스크린망의 규모가 이 은하계를 뒤덮을 만큼 방대한데 이 전자스크린망을 없애기 위해선 구제국에 숨겨진 핵심 중앙본부가 있는 행성을 찾아 제거해야 하지만 아직 그 위치를 발견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제국 세력의 잔당들을 감시하는 본인들의 핵심 임무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낙담한 마틸다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자스크린망을 뚫고 나갈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 그런 사람은 아직 단 한 명도 존재한 적이 없냐고 말이죠. 이에 대해 에어럴은 영원 불멸에 대해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런 깨달은 사람이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육신을 떠나 전자스크린망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렇게 몇몇 사람이 우주 스크린망을 뚫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도 하였습니다. 이 몇몇 사람의 이름을 듣고 마틸다는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중 우리가 부처라고 부르는 고타마 시타르타와 초나라 춘추 시대에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사상가였던 노자의 이름이 거론되었기 때문이죠. 삶의 본질을 깨닫고 스스로 육신을 떠나 고향으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던 도중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이 에어럴의 머리에 둥근 전기 충격기를 씌운 뒤 전기를 흘렸고 에어럴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듯 부르르 떨다 육신을 버리고 나가게 된 것처럼 사망 상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마틸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된 인류를 도메인에서 위협할 수도 있어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다고 하였죠.
그리고 그녀에게 해당 일에 대하여 함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녀가 전역할 때에도 비밀 유지에 대한 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틸다는 전역 후 이 대화를 몰래 전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기 직전 이 문서들을 공개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필기본 사본들을 책으로 내어 세상에 공개하였습니다. 바로 외계인 인터뷰라는 이름으로 출판을 하게 되어 이 대화는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에어럴과의 대화가 전부 텔레파시로 진행되어 전부 마틸다가 자작극으로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CIA에서 그녀의 말이 믿을 만한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프로젝트가 끝난 시점에 거짓말 탐지기와 약물까지 사용해 치조했지만 그녀는 거짓 반응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강제적으로 윤회하게 되는 우주의 범죄자나 혁명가일까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러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제일 먼저 다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